자, 2017 대선 주자 답개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여론조사가 한 3개 나왔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문재인의 독주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상당히 급속합니다. 자, TV조선과 매트릭스가 한 조사에 보면 문 39.8, 안 21, 홍 15.4, 심 7.2, 유 4.1입니다. CBS가 리얼미터와 한 내용에 보면 문 42.6, 안 20.9, 홍 16.7, 심 7.6, 유 5.2. 미디어 오늘이 STI와 한 내용에 보면 문 46, 안 19.2, 안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홍 17.4, 홍이 처음으로 17.4를 17%대를 기록했습니다. 심 8.2, 유 4.8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연구소가 한 조사에 보면 문 41.4, 안 22.1, 홍 16.6, 심 8.6, 유 6.3. 그리고 또 이 연구소의 또 다른 조사는 문 43.1, 안 23, 홍 17.4, 그리고 심 8.2, 유 4.9입니다. 그래서 홍이 적게는 15.4에서 많게는 17.4까지고요. 안은 적게는 19.2에서 많게는 2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과 안의 격차가 2% 미만에서 많게는 5% 사이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선에 지금 여론조사의 이 싸움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4월 초만 하더라도 홍 후보 10%, 안 35%가량 이렇게 해서 격차가 한 25%쯤 되었는데요. 지금 이런 추세가 적어도 한 2주간은 4월 셋째 주가 시작될 전까지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좀 더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4월 셋째 주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주 만에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 만에 10%씩 줄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안에게 갔던 보수층이 제로섬 형태로 홍에게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4월 초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54%만 안을 지지하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46%는 다른 후보로 갔는데 현재 홍한테 16.4%가 왔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제는 안 후보의 표 중에 상당한 부분이 빠져서 홍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안철수를 지지했던 표 중에서 일부 이 개혁, 좌파 이런 쪽의 표는 또 문 후보한테 가는 표들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리얼미터와 그 지방신문 7개사가 같이 조사한 내용에는 문 44.1, 안 21.8, 홍 16.6, 심 8.6, 유 4.0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원진 후보도 어떤 조사에 따라서는 한 1%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선이 지금 8일 남았는데 이런 추세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안 후보가 이번 일주일 안에 홍 후보에게 아마 추격당할 것이다. 지금 전체적인 조사 추이로 보면 안 후보와 홍 후보의 격차는 5에서 2, 3% 이 차이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표 중에 절대적으로 안을 찍는다라는 표, 절대적으로 홍을 찍는다라는 표를 놓고 보면 홍 쪽에 이 표의 결집도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어떤 이 숫자가 마지막에 20%가량 올라갔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모든 조사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6개 조사, 어제 오늘 발표된 6개 조사에 보면 홍은 15.4부터 17.4까지 옵니다. 그 2%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유는 4에서 6.3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6.3 하나만 좀 튀는 거고 대부분은 이 5% 전후인데 그러니까 4%에서 5% 초반 정도에 다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면 홍과 유의 지지율을 합치면 많게는 23% 정도 되고요. 적게는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에서 23%의 홍과 유의 합산 지지율을 놓고 보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를 했던 20%의 표들이 거의 여기 다 와 뭉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안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표들 중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거의 고착되었어요. 19.2에서 23% 사이에, 그러니까 19.2에서 23% 사이에 안 후보의 지지율은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21%를 전후로 한 지지율이 제일 많은데요. 한 21% 초반대의 평균 지지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안 후보의 21%의 지지율 가운데서 과연 보수의 지지율이 몇 프로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1, 7%는 보수 지지율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한 7%의 지지율이 홍에게 올라간다고 하면 물론 그 지지율이 다는 올라가지 않겠죠. 그 지지율 중에서 한 3, 4% 정도, 절반 정도가 올라간다고 본다 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앞으로 한 18, 17까지 떨어질 수 있고, 홍 후보의 지지율 평균은 지금 평균을 내어서 본다고 하면 16.5% 정도가 평균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홍 후보가 3.5% 정도 안 후보 측에서 이동하는 보수표를 받으면 한 20%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안 후보의 지금 지지율은 17.5 정도로 이렇게 며칠 사이에 떨어질 거고, 홍의 지지율은 며칠 사이에 20%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요. 홍 후보의 지지율이 2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내용을 유권자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20%까지 올라간 홍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가서 한마디로 25%를 넘겨서 30%를 향해서 가려고 하면 홍 후보의 대단한 승부수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 안 후보한테 갔던 지지율, 이 보수 지지율 중에 이제 홍 후보가 20%에 도달하는 순간에 올 표들이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최소한 아직도 정확하게 투표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누구를 찍을지를 모르는 한 20% 안팎의 부동층 가운데 보수의 성향을 띈 사람이 3분의 2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한 3, 4%쯤 되는 전체 유권자들의 표가 홍 후보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쪽으로 기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또 거기에 대응하는 이 새누리당이나 그 후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모습을 보면서 보수에 좀 환멸을 느끼거나 엄청나게 실망한 사람들이 그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투표에 참가시켜야 홍 후보가 지지율이 30%를 넘기면서 문재인과 한번 겨루어 볼 수 있는 마지막에 정말 중도 이하 모든 보수 성향을 띄었던 사람들이 홍을 향해서 결집하는
격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형식의 TV토론과 지금 같은 형식의 공약으로는 그 사람들을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가요 20%를 넘는 시점이 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잘하면 내일 말고 모레 2월 3일부터 이 여론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론조사가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이 조사를 대부분 2월 3일 날 아침에 발표할 겁니다. 아침에 발표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 이후로 여론조사에 착수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2월 3일 날 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 홍이 안을 역전시켰다 하는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이 한 2, 3% 더 올라가고 안이 한 2% 떨어지면 역전이 되지요. 충분히. 그런데 그 역전되었다라고 수요일 아침에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급속도로 다음 대선일까지 한 6일 동안 홍에게 표들이 집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홍이 2월 3일 이후 특단의 어떤 유권자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보수의 행태와는 보수 정당의 후보의 행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안보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 홍 후보 대처 잘했어요. 저 트럼프의 이 사드 문제에 대한 발언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칼빈선호 함상에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해서 미국에 세일 가스 등을 수입하면서 정리하겠다. 뭐 괜찮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안보 이외에 지금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한마디로 보수 진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일 수 있겠지만은 보수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보수의 지금 베스트가 35에서 30 사이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외에 스스로 중도라고 하는 영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로 이동해버린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안보가 아니라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 홍 후보의 대선 전략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금 지지층 15에서 17에 이르는 지지층한테는 그런 경제 공약이 먹혀들겠지만은 조금 더 이 나라가 나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이 팍팍하거나 한마디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대기업 재벌 위주의 어떤 편향된 경제구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교포인가 미국에서는 좌파다 이러는데요. 그 사람은 본인이 공부가 덜 돼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유럽이고 경제가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오늘날 미국의 경제는 월스트리트나 군산복합체나 IT 기업 등으로부터 공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당선시킨 거지 미국의 경제 구조가 그런 다국적 기업, 군산복합체, 월스트리트, IT 기업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구조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개혁과 부패 척결, 더 나아가서 입시개혁, 또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독과점 가격 담합에 대한 철폐 등을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보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또 홍 후보 옆 주변에 그런 어떤 한마디로 기득권의 떨거지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그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지막 순간에 문재인 후보와 겨루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고 그냥 이러다가 안철수 이기고 끝나는데
안철수를 이겼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나 하는 겁니다. 원래 보수가 흩어졌다가 막판에는 한 20% 이상은 집결을 할 거다라고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같은 색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가 역전시키고 있다 하면서 바람을 잡으면 순간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대선에 지고 나면 한 표 차로 져도 지는 것이고 많이 져도 지는 겁니다. 그런데 20%대 득표를 하고 지게 되면 한마디로 앞날이 좀 암울하죠. 정말 보수를 재건해야 갈 길이 먼데요. 지더라도 보수가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던지고 져야 되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을 추격할 수 있는 희망을 국민에게 보이면서 박근혜 식의 썩은 보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보수의 컨텐츠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홍 후보와 유 후보 지지율 합치고 뭐 조원진 거 합치면 나올 표들이 얼추 다 나온 상태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서 한 5% 안팎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득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007년에 다망한 노무현 정당이 여러 차례 변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26.1%를 득표했는데요. 그때 문국현 후보가 나서서 5.8%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얻는 걸 5.8을 얻고 정동영이 지금 홍 후보보다 지지율보다 높은 26.1%를 얻었고 권영길 후보가 한 3%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조원진이 한 3% 얻었고 유승민이 한 5.8% 얻었고 홍준표가 26.1%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자, 그때 보면 이 누굽니까? 이명박과 이해창으로 보수가 두 군데로 분열됐죠. 이해창이 16.8%인 거 얻었고 이명박이 48%좀 얻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보수가 분열을 해도 이번에 한번 보세요. 안철수가 얻을 막판의 표와 문재인이 얻을 표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보수 진영이 보수에 대해서 환멸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연 정동영 표만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와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을 향해서 성실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이렇게 책임이고 도리라고 봅니다.